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김은혜 홍보본부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캠프 갔을 때는 뭐라도 좀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만큼 뭐든지 그려놓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공정과 상식의 시그니처로 당시 재직 중에 널리 알려졌던 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후보님 일단 오늘 네. 좋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근데 와서 제가 영상을 여러 후보하고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 캠프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네. 그리고 시스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후보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국민 여러분께 일단 짤막한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 생활을 26년을 했고요. 그게 제 대부분의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뭐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검사 생활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범죄들을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 선출직 이런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26년 동안 법 집행 업무를 저는 해왔습니다. 그게 제 소개라면 그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공통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명하기로는 김은혜가 묻고 윤석열이 답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하는 거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딱 어느 순간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얼마나 그 상식을 무너뜨렸는지를 제가 직접 피부로 다 겪었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제 총장직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이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그 강한 그 열망을 느낄 수 있고 또 여기에 앞장서 달라는 그런 기대 거기를 저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제 개인이 과연 감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고독한 결정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정과 상식을 이 무너진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철학으로서 정부가 그 국민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젠다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기치로 출범한 이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내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편 지원이라는 것으로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지금 절벽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 하실 텐데 네. 이 공약만큼은 내가 원픽할 수 있다. 네. 내세우실 만한 자랑할 만한 공약이 있으십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국민들이 누구나가 또는 전문가든 일반 국민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내놔야 되는 것인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제도 제가 그 비전 발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코로나로 지금 빈곤 상태에 빠진 분들을 네. 구제하는 그 긴급 그 구조 프로그램을 집권하면 즉시 가동을 해서
먼저 이분들을 절벽에서 좀 평지로 올려드리고 거기에는 금융 또 보상 지원 또 세제 지원 실업급여의 지급 연장 실업 상태에 원래 있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재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실업 상태가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지고는 이분들의 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이 주택 문제, 정부가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좀 정상화시키고 또 정부가 할 일도 공급을 더 늘린다던가 세제를 좀 개편한다던가 정부가 할 일도 하면서 또 결국은 이게 시장에 의해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일단 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좀 조성을 해야 된다.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네. 덜 진지한 OX 퀴즈로 가겠습니다. 자, 손도 알겠습니다. 털고요. 네네. 긴장을 푸신 다음에 네. 원래 이 증언할 때 선서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리, 양심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바로 yes or no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요. 허심탄회하게 네. 맞으면 O, 네.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갑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가 나오는 기사의 댓글을, 특히 악플을 본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아, 보시는군요. 네. 악플을 직접 읽어보십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네. 댓글을 이렇게 많이는 못 봅니다만은 제가 기사를 보게 될 때는 네. 댓글로 내려가서 아, 뭐 격려하고 지지하는 글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도 좀 봅니다. 왜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 비판 댓글이 비슷비슷한 게 막 순식간에 뜨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구나 해서 이제 좀 보고 그렇게 육감적으로 아시는 거죠? 네네. 그냥 느낌이 오시는 네네. 거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하셨을 때도 네. 댓글 많이 보셨어요? 수사할 때는 봤는데 네, 네, 저는 그 전까지 네. 댓글이라는 거를 사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그 수사를 하면서 네. 이 댓글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하여튼 거기에 많이들 그 몰입을 하더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제2의 기사가 됐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후보 공약 중에 탐나는 게 있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O 들어주셨네요. 네. 누구 겁니까? 제가 하여튼 쭉 들어봤는데 네. 어느 분 거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좀 저거는 내가 좀 벤치마킹을 하거나 또는 그분의 공약이 좋다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네. 그 후보의 실명을 밝히면서 좀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공약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야인지는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주로 그 복지나 뭐 이런 그 민생에 관한 것인데 네. 제가 그거는 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네.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 좀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O, 네.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고요? 어떤 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학창 시절로 좀 잠시라도 한 6개월이나 네, 짧은 기간 뭐 한 3개월이라도 네,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서 더 낭만적으로 좀 네. 그 시절을 보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니, 후보님 학창 시절이 꽤 낭만적이었다고 알려진 게 기자님들의 주로 평이었는데 네. 어떤 후회점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글쎄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뭐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로 잠시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 인생에 더 보람될 만한 네. 그런 좀 일들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시절이 또 많이 그리워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탐구 생활로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국민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취합해 봤는데요. 후보님이 어느새 공정과 상식의 대표 주자로 자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자들의 평입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란 어떤 걸까요?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 궁금하거든요. 공정하고 상식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과거 우리 선조들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지금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의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됩니다.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죠.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저게 편협한 거고 억지입니다. 네. 그래서 늘 뭐든지 원칙으로 돌아가자, 상식으로 돌아가자 네. 그런 얘기를 제가 공직 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네. 네. 모든 일의 기본인 것, 네. 상식과 원칙. 네. 사실 당연한 건데 참 네.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지난 4년을 보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권력욕이라든가 집권욕이라든가 또 뭐 이권 카르텔의 그 어떤 이익 추구 욕망이라든가 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그 어떤 사익과 그 탐욕에는 공정과 상식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네. 질문으로 들어갈 네. 건데요. 제가 윤석열 후보님 만난다고 하니까 네. 각지에서 제보와 궁금증이 네. 쏟아졌습니다. 네. 그 제보를 약간 취합해서 네. 질문을 덜 제보하니까 또 약간 긴장이 됩니다. 네. 사법시험 구수를 하신 걸로 알려졌잖아요. 네, 네. 후보님의 사법시험 구수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운이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20대에 뭐 다른 분야나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읽어봐야 될 책도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뭐 또 네. 친구들하고 놀고도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사법시험 붙고 연수원을 다니는데 네. 연수원 생활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법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걸어놓고 자유롭게 살던 시절이 네. 훨씬 좀 그리워졌습니다. 네.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제보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네네. 사법시험을 보시다가 네. 야 가자 그러면서 오장동 족발을 먹으러 나오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 다른데 아 그래요? 제가 86년도니까 네. 거기 아마 28회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가 합격한 그 네. 해 동국대학에서 사법시험을 보는데 아시다시피 그 동국대학교 앞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장충동 족발집 족발집들이 많죠. 많지 네. 않습니까? 그 나흘 동안 거기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아 이거 빨리 끝나야 저기 가서 한잔 할 텐데 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또 와서 다 기다릴 거 아닙니까? 끝나는 네. 날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과목이 형사소송법인데 네.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아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뭐 그냥 일필휘지를 했는데 친구들이 밖에 기다리니까 빨리 그 족발집을 가고 싶어서 20분을 먼저 나왔어요. 사법시험에서. 네. 근데 제가 친구들이 야 그거 조금 더 쓰고 나오지. 네. 야 아마 됐다 그러고 이제 그 족발집을 갔는데 그 해에 제가 하여튼 형사소송법을 40점 과락에 39.66으로 형소법 과락으로 그 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족발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20분 동안 뭐래도 썼으면 40점은 넘지 않았겠나. 그 얘기가 아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시험 중간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그게 네. 그거거든요. 뭐 거의 마지막 과목이었는데 족발 때문에 제가 한 5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춘동 족발집을 지금도 자주 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누구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미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심각한 네. 거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중도 그리고 우리의 외연확장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뭐 중도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현실을 잘 살피고 하면은 그게 중도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또 처음에 이제 그 캠프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보니까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또 과거에 그 종사해왔던 그 분야라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앞으로 왜냐하면 이 국민의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도 어떤 특정한 경험을 쭉 해온 분한테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모여야 국민 전체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저는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뜻이 맞고 마음이 맞다면 네.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네.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약간 긴장을 네. 푸는 질문입니다. 직무집행 정지 때였나요? 그때 네. 그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셨던 네.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반려견하고 산책하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사람이 앞서기 마련이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점에 보니까 거의 반려견이 후보님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한 7분의 네. 반려견, 반려묘, 자제분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네. 저한테만 알려주십시오. 토리말이 나래 써니 그리고 나비, 노랑이, 악갱이 중에 얘가 최애다.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절대 믿을 비밀로,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라.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토리는 이제 제일 오래됐는데 특별한 좀 기억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뻐하고 네, 유기견이요. 나머지 그 우리 가족들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온 지 좀 얼마 안 되고 아기 순으로 아무래도 좀 원래 집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쩍벌 마리는 혹시? 마리도 뭐 제가 특별한 또 기억이 있고요. 걔도. 네네. 근데 뭐 하나하나 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이들이죠. 다 분손가락이죠. 네. 특히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받다가 내쳐진 아이들일수록 상처가 깊기 마련인데 네. 그 상처를 보듬고 해주셨다는 부분에서 네. 후보님이 갖고 있는 품성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네. 돼가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께 끝으로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하게 잘 챙겨서 국민들이 사시는데 불편 없도록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다 살펴서 아주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네. 저희가 소화를 못하지만 후보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그 마음을 한 분 한 분 스며드는 비처럼 적셔드리고 또 네. 그분들의 생활을 또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통 큰 앞으로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국민분들께 인사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